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은 이제 온통 하얗게 변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빨간불이 가득합니다. 시장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따뜻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수 상태를 보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강했었죠. 어제도 뚜렷하게 코스닥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1% 가까이 올라갑니다. 2600선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0.5%가량 올라간 8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도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바로 자동차 쪽이 될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가 각각 2% 이상 올라가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강합니다. 그리고 엔터주나 게임주 일부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이 해운이나 조선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불 켜고 있고 또 셀트리온이라던가 일부 제약바이오주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하나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LS 머티리얼즈가 정말 하루를 제외하고는 상장하고 나서 계속 쭉쭉 올라갑니다. 고점이 어디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시총도 3조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LS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종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6,000원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네. 지금 주가 48,000원. 네. 68에 48. 예, 몇 배 나온 거죠? 8배. 예. 네. 이렇게 텐베거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참 대단한 흐름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시총 3조 그리고 나오는 체력 거기다가 하는 일 이걸 봐서 펀더멘탈로 따져서 이 종목을 여기까지 왔다 얘기를 못 드리겠죠. 네, 시장의 분위기가 공모가,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신규 상장주. 예, 그걸 그새 치고 들어오시네요. 예, 신상 종목들이 시장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아무래도 어떤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레벨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코스닥 150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거 코스닥 150으로 들어가겠지 하면서 플레이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어떤 패시브 자금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쪽 여에 대해서 어떤 나는 숫자를 좀 더 따져라고 하는 흐름을 봤었을 때는 대응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쪽의 류도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추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시브 자금의 기대 유입과 함께 나오는 흐름까지 생각한다. 추가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 상승한다고 여기서부터 지금 사서 그러면 10배 공부한 지 10배 넘을까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하겠느냐. 좀 어려울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또 생각은 들고 있고 추가로도 매매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타이밍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네. 미세하게 보긴 해야겠는데 그림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지만 최근에 워낙에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수급도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리에서 사실 추격 매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 주셨고요. 지금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지는 말자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저희 태양광 관련주들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주가가 최근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많은 IB들이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새롭게 또 커버리지 게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 간밤에 또 오르다 보니까 오늘 또 국내에서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갑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9%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증권가 리포트를 보더라도 약간 좀 시각이 다른 게 이게 섹터 내에서는 탑픽이다.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봐도 된다라는 리포트가 있고요. 그래도 이 석유 화학 부문에 대한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내린다라는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한화솔루션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맞추면 좋을지 투자 타이밍까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네.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중심을 차지하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가 많습니다. 네. 그중에 어제도 보니까 썰런, 태양을 향해 달리라 네, 뭐 이런 썬런. 썰런 뭐 이런 쪽에서 또 여러 가지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거의 어떤 5% 이상씩 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쪽의 변화를 국내 시장에서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증시에서 오히려 좀 예전에 작았던 태양광 업체들이 아니라
큰 회사들 특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좀 큰 종목들이 같이 그대로 반영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즉 북미 시장 쪽에서 성과를 낼 걸로 기대하는 업체들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의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온다라는 쪽에 대한 특징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한화솔루션이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중요한 저항대들, 그러니까 즉 한화솔루션은 일봉상으로는 그런데 주봉상으로는 한번 좀 목에 차는 가격대가 한 4만 원대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들어오던 패턴들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경계 매물이 좀 심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지금 기다려 보시고 거기다가 한 4만 원대 근처에서 거래가 또 강하게 터지면서 그걸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겠느냐라는 거는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정도에서는 4만 원대를 보고 플레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3만 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가니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환한 솔루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일단은 4만 원 정도까지 좀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체크해보고 거기서 또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애경케미칼 보겠습니다. 본업과 신사업의 시너지 효과 어떻게 좀 체크해 볼 수 있을지 첫 번째로 이제 본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업황의 회복입니다. 우선 애경케미칼이 최근에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갑니다. 기관 쪽의 수급도 정말 좋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5%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석유화학 쪽인데 이쪽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석유화학은 잊으십시오. 어차피 네. 석유화학을 바라보면서 시장 플레이는 뭔가 밸류를 더 줄 거 없나 이거 찾아가는 과정인데 슬슬 찾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애경케미칼 관련돼서는 예전에 애경화학이었었죠. 여기서 제조 사업들이 분할이 됐고 그와 함께 AK캠텍이라고 하는 계면 활성제를 하는 회사랑 합병이 되다 보니까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은 가소제 사업부 거기다가 합성수지 사업부 플라스틱 쪽이죠. 네, 그런 쪽과 생활화학 사업 많이 보이는 거죠. 애경 쪽에 그 디슈와쇼 네, 세척 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나 세제 뭐 이런 쪽들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또 바이오 앤 에너지 사업. 근데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요 에너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 아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끌어질지 이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업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드카본 음극재 쪽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지금 석유화학 업황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네. 석유화학 업황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석유화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납사와 제품 스프레드의 가격. 그러면 원유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정제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초 납사를 가지고 네. 이게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떨어지겠죠. 제품 가격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업황이 좀 돌지 않을까 네. 하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의 한 76% 차지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 쪽에서 업황이 탈피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뭘 봐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지금 나오는 음극재 쪽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음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크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드카본 음극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쪽들이 일단 용량 높게 하고 안정성 보고 고출력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에서 기존의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업력이 오래됐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쪽에서 이제 박사분들 많으시겠죠. 또 업력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라인 전환하게 되면 이쪽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업력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끌어낼 수 있는 변화. 이거는 화학업체들이 잘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이 우리 다음 음극재는 이걸로 하면 좋을 거야라고 하는 하드카본 음극재를 개발을 해서 지금 SK온 쪽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연간 1,000톤 정도 캐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많이 작죠. 이제 써봤는데 괜찮네. 지금 어차피 쓰고 있는 음극재 쪽에서 천연 그리고 또 천연 흑연, 인조 흑연은 약간 손절할 분위기죠. 네. 중국 쪽에서 너무 좀 말이 많아서 뭐 수출도 계속 더 통제한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쪽 안 써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게다가 더 좋은 거는
좋은 응급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효과 좋은 쪽을 쓴다. 그 중에 하나가 하드 카본일 걸로 보여지면서 이거를 강화시키고 거기다가 추가로 더 라인을 확장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데 또 이쪽에 어디 쓰이냐면은 나중에 또 나트륨 배터리까지 상용화 된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 들어가는 음극제 쪽에서도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네. 그 확정됐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충분히 2차 전지 밸류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석유화학 쪽에 대해서는 일단 잠시 우리가 기억을 지우고 이 2차 전지라는 신사업 쪽의 모멘텀 한번 체크해봤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요. 음극재 쪽이 내년에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음극재 관련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인데요. 삼성 SDI와 2차 전지 음극재 공동 개발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음극재의 진심이네요. 이런 회사들. 네. 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바인더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바인더를 통해서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쪽인데 그쪽에서 삼성 SDI 쪽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거의 납품은 하지 않을까. 공동 개발하고 배신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실리콘 음극재에 따른 또 다른 변화들도 가져가고 있다. 라는 쪽도 보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라는 쪽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를 좀 반영하려고 시도하는 만큼 그에 따른 흐름들도 같이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본업부터 신사업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 얘기 드렸지만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름폭 계속 키워가고 있네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네, 열흘 동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더 중요한 거는 열흘이 아니라 그동안 한 1, 2년 동안 빠진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한때 주가가 한 2만 원대 이상에서 거의 한 작년이었었 올해 6월 달이었었죠. 네.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거의 2만 7천 원대 이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트렌드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적자나는 것도 아니고 주가는 그 정도의 레벨을 해줘도 뭔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네. 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발동을 걸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난번 고가 때 나왔던 1차 저항권으로 보게 되면 17,500원대 여기가 1차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1차 목표가를 가져가고 싶고요. 중요한 라인들 12,5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손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연고점 대비해서는 또 그래도 낙폭이 있습니다. 그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 설정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1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QRT 가지고 오셨는데요. 국내 유일한 반도체 평가 기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최근에 반도체 쪽이 잘 가는 이유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쪽도 같이 묶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섹터고 거기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면서 이름 자체가 QT. 네. 네. QT 뿌띠. 예, 그래서 네. 예, QRT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먼저 예전에 SK 하이닉스 쪽에 있던 사업부였습니다. 반도체 어떤 신뢰성 평가 사업부가 독립되면서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점들이 좀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반도체 신뢰성 평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극한 환경에 노출돼서 지금처럼 날씨 춥게 되면 밖에 한번 내놔보고 또 뜨거운 데 내놔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결함이 나오는지 이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쪽들이 거의 매출 비중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종합 분석을 하는 게 한 22%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계속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삼성전자도 HBM을 클 테스트라고 그래서 제품 테스트가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네. 자꾸 이제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완벽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업계 표준을 충족하고 그에 따라서 수명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계속 또 쓸 부분들인데 말씀하셨듯이 AI 반도체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국내 쪽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또 HBM3나 HBM3E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신뢰성 평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이쪽에 좀 딥한 네. 평가가 그러니까 테스트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또 독자 업체다 보니까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 텐데요. QRT 이 회사가 SK하이닉스의 전 계열사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QRT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나왔던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쪽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크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표적인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그에 따른 성과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나 프리미엄을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SK하이닉스의 성장에 대한 수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프라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다른 어떤 정밀 테스트가 어려운 현실인데 그를 극복해서 만들어놨다. 그러면 계속 우리 거 좀 해주세요. 띵동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추가적인 장비 쪽에서 신규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소프트웨어 검출 장비라든가 게다가 또 5G용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평가 요거 앞으로도 그러니까 AP가 계속 확대가 되는 쪽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 있죠. 네. 이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맞는 AP들도 다 어떤 AI가 커버할 수 있게 바뀔 텐데 그 관련된 쪽에서 신뢰성 평가까지 확대되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 요거 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직은 나중에 시장이 판단할 문제겠고 그런 쪽에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성장에 따른 수혜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장비 관련해서 또 반도체 신뢰성 평가가 확대된다라는 측면까지 그 인프라를 개발했다라는 게 또 부각이 되고 있네요. 최근에 이 종목이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 꺾였어요. 그러니까 17,000원 정도의 고점에서 약간 이제 눌려서 1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세요? 네, 일단 지금 매출액이나 지난 과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 올해는 약간 위축되겠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실적의 반영들은 좀 강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 부분에서 직전 고점대에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좀 어려웠던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가벼울 것이다라는 쪽에서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애경케미칼부터 QRT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